안녕하십니까. 금융시장 길잡이입니다.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아, 사흘간 정말 숨가쁘게 오르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약간 숨고르기 같은 느낌이었죠. 맞아요. 그 간밤에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폭이 생각보다 좀 컸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게 또다시 인플레이션 걱정을 좀 키우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분명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했던 하루,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가 당신이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였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의 겉으로 보기엔 그냥 하락한 것 같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좀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0.90% 내렸고, 3,186.38. 코스닥은 뭐 거의 보합 수준이죠. 0.08% 내려서 812.23으로 마감했는데요. 이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 속에서도 특정 테마나 개별 종목들은 오히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 그 차별화 장세라는 거군요. 그렇죠. 정말 따로또같이 뭐 이런 말이 딱 맞는 그런 극심한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쪽에서 매물이 나왔고 또 반대로 돈은 어디로 몰렸는지 그 배경하고 의미를 좀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 전반을 좀 짓눌렀던 요인부터 볼까요?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일 컸을까요? 네, 그게 일단 가장 큰 배경이었죠. 근데 유독 최근에 시장을 좀 이끌었던 금융주, 뭐 은행, 증권, 보험 이쪽하고 지주사들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7% 넘게 빠졌고 우리금융지주도 6%대, 태비금융도 한 5% 정도, 낙폭이 꽤 컸죠. 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좀 작용한 걸까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 지표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단 이익을 좀 챙기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난 거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 팔았더라고요. 코스피에서만 5,5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요. 네, 맞아요. 그 기관 매도세가 상당히 거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매도세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다른 쪽은 괜찮았다. 네, 오히려 특정 분야에서는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차별화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애플 관련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히토류 계약 이야기요. 맞습니다. 애플이 미국 MP 머티리얼스라는 히토류 업체랑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 소식이 나오니까 관련주들이 그냥 들썩였죠. 성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12% 넘게 올랐어요. 와, 애플 효과가 대단하네요. 근데 히토류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영향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애플이 내년에 폴더블 아이폰을 내놓을 거다 이런 기대감까지 같이 붙으면서 관련 부품주들도 아주 강했어요. 특히 그 폴더블 폰 힌지 만드는 파이넴텍 여기는 무려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15%요? 와. 네, 이런 걸 보면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공급망 재편이라던가 아니면 신제품 출시 같은 아주 구체적인 이슈가 이런 거시적인 우려를 뚫고 개별 테마 주가를 얼마나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걸 좀 보여주는 거죠. 확실히 그러네요. 거시적인 분위기랑 별개로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군요. 근데 미국발 호재가 또 다른 섹터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엔비디아는 계속 잘 나가고 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AI나 전력 인프라 투자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발언이 있었죠. 이런 소식들이 일부 반도체 장비주나 또 전력 설비 관련주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뭐 유니테스트가 한 12% 가까이 올랐고 제일렉트릭도 16% 가까이 상승했죠. 아, 그럼 그런 글로벌 기업이나 정책 관련 이슈 말고도 개별 기업 자체의 호재도 많았나요? 엄청 많았습니다. 뭐 국책과제 수주했다고 상한가 간 퀀타메트릭스 플러스 29.99%, 또 대규모 계약 체결 소식 나온 코스텍시스 플러스 19.08%, M&A 기대감이 있다는 스맥 플러스 18.80%, 이런 식으로 기업별로 그냥 각자 가진 호재를 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와, 정말 종목별로 각계약진하는 모습이었네요. 그야말로. 네, 그래서 이게 시장의 차별화, 이걸 더 뚜렷하게 만든 거죠. 수급 상황을 보면 이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관은 그렇게 팔았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코스피에서 5거래일 연속 샀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도 꽤 강했고요. 네,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특히 좀 놀라운 건 고객 예탁금이 하루 만에 1조 7천억 원 넘게 늘어서 680조 원을 넘었다는 건데요. 와,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장 조정을 기다리는 대기 자금이 아직도 이렇게 많다. 뭐 이런 신호인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금이 다음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시장은 일단 미국 CPI 발표 이후에 다시 불거진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일부 주도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것 때문에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 관련 뉴스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별 기업들의 자체적인 호재 덕분에 희귀금속, 폴더블폰, 또 일부 반도체나 전력 설비 같은 특정 테마와 종목들은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의 핵심, 뚜렷한 차별화 장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시장 전체를 좀 누르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개별적인 성장 이야기나 뉴스가 특정 분야의 주가를 아주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하루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엄청나게 늘어난 고객 예탁금. 이게 앞으로 시장 반영에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어요. 이 많은 돈이 과연 어디로 움직일지 이걸 지켜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처럼 시장 전체의 방향성은 좀 애매하고 혼란스러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를 잔뜩 비축한 이 대기 자금이 이렇게 풍부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당신이라면 이 자금이 다음에 어디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다시 금리나 물가 같은 거시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움직일까요? 아니면 오늘처럼 새로운 개별 테마나 성장 스토리를 찾아서 빠르게 이동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의 시장을 읽는 데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